요즘 가장 관심 가는 뉴스 들여다봅니다. 심도 있는 세상 읽기 오늘의 이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OBS 굿모닝 OBS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OBS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데요. 저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러관계, 북러 동맹관계 등 여타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두진호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아, 그 완전히 러시아 통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질문 좀 드릴 텐데, 푸틴이 제안한 이 전승절 사흘 휴전, 이거 뭐 젤렌스키 대통령은 거부를 했죠. 근데 또 다시 전승절을 앞두고 모스크바에 드론 공격까지 가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그 푸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72시간 3일짜리 임시 휴전안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내일이 전승절이니까 오늘이 뭐 1일차 임시 휴전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당연히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3일짜리 임시 휴전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일 러시아에서는 80주년 전승절을 대대적으로 이제 개최를 할 건데 그 전승절 개최 자체가 침략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다 해서 지금 뭐 내일 전승절 때 29개국 정상들이 지금 직결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센터까지 이렇게 공격은 하지는 않고요. 모스크바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그런 불법성을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렇게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떤 그 모종의 뭐 무력 시위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그 푸틴이 이렇게 전승절 사흘 휴전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한 거,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선심을 베푸는 겁니까? 뭐 받지 않을 거라는 건 뻔히 뭐 예상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푸틴 대통령이 마치 장난치듯이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조금 이제 잘 봐야 될 부분은 결국 푸틴 대통령도 이 3일 임시휴전안 앞서서 사실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어렵게 합의했던 휴전안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30일 임시휴전안입니다. 30일 임시휴전안. 예. 이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이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근데 푸틴 대통령도 한 방에 미국 우크라이나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뭐 러시아군이 전 전선에 걸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목표를 위해서 이 군사상 표현으로 작전적 정지를 선택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멈출 수는 없고요. 예. 뭐 최근에 이제 뭐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본토도 회복을 했고 전 전선에 걸쳐서 주도권을 확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내일 있을 전승절 80주년을 대대적으로 잘 개최를 해서 대내적으로 이것도 잘 홍보하고 국론 결집하고 궁극적으로 전쟁의 수행 동력을 확보한 다음에 마치 거래를 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를 하는 것처럼 푸틴 대통령도 거래를 통해서 선심 쓰듯이 30일 임시휴전안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박사님, 그 미국 국무부가 뭐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일을 더는 하지 않을 것 이러면서 뭐 당사국 간에 알아서 직접 대화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당선이 되면 한 달 안에 이 전쟁 끝내겠다 뭐 얘기했는데 이제 거의 한 발 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죠. 지난 이제 작년 때 대통령 그 선거 캠페인 때 사실은 24시간 이내에 이 전쟁 종결을 시키겠다고 호기롭게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뭐 24시간이 훨씬 지났죠.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뭐 단번에 마치 뭐 후보들 단일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 이해 당사자들 뭐 이것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낼 수 없다라는 걸 최근에 이제 깨달아 앓은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 뭐 지금 관세 정책도 해야 되고 뭐 중국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같이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런 거에 비해서 미국이 나름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대 노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본인의 계획 안에서 이것을 지금 저글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도 기분이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것이고 성과가 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서 미국이 국무부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것이죠. 예. 그럼 박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그 당초 그 푸틴하고 약간의 그 좀 뭐랄까요, 그 좀 뭐 밀월 관계 이런 게 좀 보였잖아요. 트럼프와 푸틴 간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뭐 우크라이나랑 광물 협정하면서 변침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물 협정, 우리에게는 이제 광물 협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미국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게 계획대로라고 한다는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었다면 지난 2월 말에 워싱턴 DC에서 제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방문 계기 때 체결이 됐어야 될 사안이었는데 네. 그 오벌 오피스에서 서로 뭐 고성의 삿대질이 오고 가는 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던 네. 거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광물협정 초안에는 굉장히 그 어떤 주권 국가의 경제 이익을 침해하는 예. 주권을 침해하는 독수적 조항, 배타적 조항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제렌스키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개월 동안 뭐 그런 협상들이 미국 우크라이나 간에 진행이 됐고 그것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타결이 됐고요. 예. 그래서 서로 간에 뭐 윈윈한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왔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엔에서도 이 표현을 없애려고 그냥 노력을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의견을 받아서 이런 내용들이 조약에 반영이 됐고 예.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일부 자기들의 뭐 광물 자원이 되겠죠. 히토리를 포함한 뭐 정유, 뭐 가스들 이런 채굴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뭐 미국과 공유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전쟁 지속 능력을 확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저기 박사님, 방금 이제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적 침공 이런 문구도 반영된 거, 이런 거는 그냥 우크라이나에 대한 호의를 베푼다기보다는 트럼프가 그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생각보다 푸틴 대통령도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깨달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2기 출범할 때만 해도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를 위한 미국의 이제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이 될 때, 예. 이제 또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러간의 미래가 밀회가 본격화되는구나라고 이런 기대라고 하면 기대가 되겠죠.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예. 뭐 그런 예상대로만은 꼭 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이 광물협정을 전격적으로 체결하고 그 안에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이라고 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러운 그런 조약을 반영함으로써 일종의 푸틴 대통령에게 견제구를 확실하게 날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거 푸틴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데 이게 협상이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미국하고. 예, 그러면은 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장 주도권을 확립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물러서지 않고 연일 뭐 한 100기 정도 동원해가지고 무인 공격기로 러시아 곳곳을 타격을 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군까지 지금 일종의 뻗치기 작전을 하면서 러시아군과 함께 연합태세를 지속적으로 확립을 해 나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군이 이 전쟁 종전 협상에 있어서 또 새로운 변수로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이 전쟁이 굉장히 복잡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3일 임시휴전안도 이렇게 러시아가 선포를 하고 있고 그전에는 사실은 24시간짜리 임시휴전안, 이번엔 72시간 휴전안, 앞으로는 아마 30일 임시휴전안 이런 식으로 그런 단계적으로 휴전안으로 나아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30일 만약에 임시휴전안 진짜 성과가 있게 된다면 불가역적인 종전은 아니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올해 안에 다소 좀 불안전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정전 협정도 어. 체결이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여튼 뭐 이 전쟁을 계속 끄는 것 자체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예. 그 이유가 조금 전에도 이제 세계 증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봤었는데요. 예. 결국 전쟁도 쩐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인데 러시아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OECD나 세계은행 글로벌 컨센서스에 따르면은 예. 작년 경제 성장률이 4.1%였습니다. 다른 G7 국가들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러시아 경제가 선방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1.3%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내년에는 0.9% 정도의 이 성장이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이 러시아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지금은 전시 경제로 막대한 전시 예산을 일종의 퍼붓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낙수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경제 펀더멘탈은 굉장히 취약해지고 허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태로 앞으로 1년, 2년을 계속 끌고 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박사님, 그 러시아 전승절 내일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이쪽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역시 기승전 관심을 끄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어제 이제 모스크바 시간으로 저녁에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중국 군이 파견이 되어서 이 붉은 광장에 열병식에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요. 예. 그런데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전투병 파병은 아닌 것 같고요. 의장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중러의 전면적 전략 협력은 현시해서 예. 미국에 대항하는 미국 패권에 대응하는 중러의 연대를 이렇게 좀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 동시에 어쨌든 중국도 미국과 계속 척을 질 수만은 없습니다. 예. 관세 폭탄에서 중국 기업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대화 여건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투병은 보내지 않음으로써 이런 극단적인 또 갈등을 하려고 하는 중국 당국의 모습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참석 여부였는데 결론적으로 크렘린궁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주로 북한 대사입니다. 신홍철 대사가 참석을 한다. 다만 깜짝 놀랄 만한 또 그런 만남도 있을 것이다. 여지를 두기는 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전승절 계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별도 계기에 푸틴 대통령을 만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박사님 짧게 이거 여쭤볼게요. 김정은은 왜 참석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못 한 겁니까?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 또한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 몸값을 엄청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쿠르스크라는 그 지역 명칭을 종종 듣고 있는데 거기를 러시아 본토인데 거기를 우크라이나군에 뺏겼다가 이번에 탈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북한군의 상당한 기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한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